자, 그런데 왜 1.05배로 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밸브가 열리는 그 원리가 이 디스크, 이 빨간색 디스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 디스크가 놓이는 앉히는 이 시트와 이 디스크 사이에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얘가 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노란색이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기계안전의 테리쌤입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안전 밸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전 밸브라는 것이 그 압력 방출 장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배관이나 이렇게 용기, 압력 용기 안에 그 유체의 압력이 과압이 돼서 굉장히 올라가게 됐을 때 이 안전 밸브가 설정한 세팅 압력에 이 유체, 내부 유체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스프링이 들려지면서 그 디스크가 올라갔을 때 그 공간을 통해서 확 배출돼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부품을 얘를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부품이 여기 위에 스프링이 먼저 있죠. 스프링이 뭐를 지금 누르고 있죠? 이 빨간색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이 빨간색 쭉 따라가 보니까 디스크라고 돼 있죠. 예, 밸브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입구를 막고 있어. 이쪽으로 이 증기가 들어온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증기나 아니면 가스 그런 유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일단 이렇게 막고 있죠. 얘가 디스크가 막고 있어. 어떠한 힘으로? 이 스프링 힘으로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과압이 돼가지고 유체가 더 들어올려지는 힘이 크게 되면은 얘가 디스크가 결국에는 들어올려져요. 이 들어올리는 힘이 이 스프링이 누르는 그 힘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이 디스크가 올라가면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돼. 예. 그러한 원리가 바로 이 안전 밸브의 작동 원리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거 하나만 잡고 가 드릴게요. 이 안전 밸브에 대한 그 종류를 논할 때 우리가 보통 세프티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논하는 게 뭐예요?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릴리프 밸브. 그리고 또 하나 세프티 릴리프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은 유체로 말해요. 유체로 얘는 세프티 밸브는 가스나 증기 이러한 곳에 쓰인다. 혹은 릴리프 밸브는 이 리퀴드 쪽 액체에 쓰인다. 그리고 얘는 중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한 용어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자료들보다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러한 규격을 봐야 됩니다. 아즈메 규격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세프티 밸브에 대한 것, 그리고 릴리프 밸브에 대한 것, 세프티 릴리프 밸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세프티 밸브는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자, 바로 It is used for gas or vapor service라고 되어 있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팝 액션입니다. 팝 액션. 풀 오프닝 해가지고 팝 액션을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 세프티 밸브인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해요. 팝 액션이 되냐 안 되냐. 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주로 여기에 쓰인다는 겁니다. 가스 베이퍼에 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압축성 유체잖아요. 컴프레서블 유체에 쓰이기 때문에 좀 압축돼. 예. 가스랑 베이퍼는 그리고 공기는 압축성이다라고 우리 그 펌프의 진동 원인 할 때 공기 혼입이 됐을 때 그 진동 현상이 발생하는 거, 거기에서 제가 압축성, 비압축성 유체 설명드렸죠. 이 세프티 밸브는 이렇게 압축성 유체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팝 액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얘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릴리프 밸브를 보면요. 자, 얘는 이제 리퀴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액체에 쓰는 게 릴리프 밸브다라고 그렇게 구분하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있습니다. Further with open, further with the increase in pressure. 그래서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비례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릴리프 밸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쫙 축적되다가 팍 해서 열리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얘랑 두 개의 개념이. 그것의 중간 상태가 이제 세프티 릴리프 밸브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아즈메에서 논하고 있는 그 정의고, 자, 다음은 그 밸브에 관련된 그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API 스탠다드. 자, 요거를 봐야 돼요. 이 정의를. 얘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릴리프 밸브, 세프티 밸브, 세프티 릴리프, 그 다음에 세프티 밸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팝 액션,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세프티 밸브는 팝 액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릴리프 밸브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opens in proportion to pressure increase. 즉, 이 프로포션이라는 게 비례해서, 즉, 압력 증가에 비례해서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팝 액션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에 대한 특성, 오프닝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좀 더 쉬운데, 오늘은 더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자, 미리 얘기해 두는데, 오늘은 좀 지식을 상승시키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게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시험을 위한 또 그 지식은 또 별개로 또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얘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용 지식도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넣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이나 어려운 내용들을 다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상한 코샤 가이드에서 이상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다 잔뜩 가져온다고요. 그 중요한 거는 다 빼놓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시험용과 관련해서 쉬운 거를 얘기하지만, 오늘만큼은 전 진짜 찐기술사 입장에서 그 기술적인 관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오늘 이 수업이 좀 재밌으실 거예요. 그 방금 정리해 드렸던 팝 액션이 왜 중요한지, 그건 좀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오늘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오늘 말하려는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또 시험에 관련돼서 또 설명을 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 서브노트 내용 중에서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 압력 이하, 그리고 1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 때는 한 번만 쓱 봤을 때에는, 왜냐면 이쪽 파트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마침내 방장님께서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05배 이하 뭐 이러한 것들 개념을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한번 쓱 보고서 이 리던던시 개념으로, 그러니까 뭔가 그 페일세이프 개념으로 2개 이상 설치했다가 하나는 예비용이니까 약간 좀 과압이 된 후에 열리도록 그렇게 1.05배를 설정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완전 틀린 겁니다. 예, 제가 기술자적 양심을 벗고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바로 잡아드리면은, 얼마 전에 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되게 리스펙하고 좋아했던 그 회원님께서 한 분이 좀 저랑 악유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오해가 있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좀 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얘를 보았을 때 안전 밸브에 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안전 밸브 등의 작동 요건 264조를 보면은, 자, 안전 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서브노트에 녹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1.05배로 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 코샤 가이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우선 이 코샤 가이드는 함부로 그냥 보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해를 제대로 해야지 됩니다. 이해를 제대로 한 부분만 서브노트에 가져와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야지, 그냥 여기 있는 거 베껴서 갖고 오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상한 말들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상한 말들이 왜 많은지 알아요? 바로 얘의 근간이 되는 게, 코샤 가이드는 그냥 얘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코드도 아니고 스탠다드도 아니고 그냥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애가 아니에요. 근데 왜 얘가 가치가 있냐면 얘가 바로 이 코샤 가이드 얘를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거. 이 API 스탠다드 520. API 스탠다드 520에서 아까 그 세프티 밸브와 릴리프 밸브의 정의가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예? 이 바이블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여기 아즈메 있죠? 이런 애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코샤 가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시험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물음을 하는 건데 이 코샤 가이드에 있는 그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도 뭔가 공신력이 있어 보이니까 코샤 가이드라고 하면 왠지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전보건공단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니까 신뢰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코샤 가이드를 그래서 보고 공부하는 거지 실제로는 얘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얘들을 한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이 번역하시는 분이 또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왜? 본인이 이해한 언어로 바꾸는 거는 저 같은 강사가 하는 일이지 그것을 함부로 그 위원회에서 뭔가 좀 공식적인 언어를 써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이 번역이 또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코샤 가이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있는 내용이 맞는 것처럼 정답처럼 했다가는 틀리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수업을 통해서 뭐 얘도 들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코샤 가이드에서 이 표가 있어요. 안전 밸브의 그 압력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얘가 어디서 왔냐면요. 자, 바로 그 API 520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오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오늘 확실하게 가실 거예요. 왜 그 압력이 그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우리 이 설정 압력, 여기 설정 압력 있죠? 세팅치. 여기 도달하면 빵 하고 열리는 그 압력이 100이라고 돼 있어요. 그 100일 때. 그럴 때 다음 그 105바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100바였다가 압력이 100바 정도라고 그냥 칠게요. 단위는 제가 가정하고 100바였다가 이렇게 105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갈 때 105바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또 설정 압력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추가 안전 밸브에 추가 안전 밸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 안전보건 기준 규칙에도 그 2개를 설치하는 경우,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관에 혹은 압력 용기에 이렇게 2개가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스프링 이렇게 있고, 여기 배출되는 그 디스차지 파이프가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 스프링이 있고, 여기도 이제 디스차지 파이프. 이렇게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 일단 이렇게 2개를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그 용량이, 배출해야 되는 용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로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2개가 반반씩 나눠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2개를 설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밸브 하나는 그 설정 압력에 딱 거기에서 딱 터져가지고 열려야 되고, 거기서 이제 배출할 때 그 다음 게 이제 그 열리는 시점은 105바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설정 압력이 100바였다라면 100바에서 한번 열리고 그 다음 거는 105바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자, 얘가 만약에 동시에 열리게 다 얘도 100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유량이 이렇게 2개로 갈라져서 나가기 때문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량이 어찌됐든 줄어들잖아요. 하나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로 해서 분출하다 보니까 이 플로우 레이트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 디스크, 열릴 때 이 디스크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어. 이 디스크가 이렇게. 이 디스크가 그런데 이 올라가 있던 디스크가 유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압력 용기라 혹은 배관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그 유체의 흐름이 줄어드니까 두 군데에서 동시에 배출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배출하고 여기서도 배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유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얘가 열렸던 게 자꾸 이렇게 닫히는 거야.
닫혔다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걸 반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밸브가 열리는 그 원리가 이 디스크, 이 빨간색 디스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린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그럴 때 이 디스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 디스크가 앉히는 이 시트와 이 디스크 사이에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얘가 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노란색이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쪽으로. 그게 이제 열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동시에 여기랑 똑같은 이 안전 밸브가 또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플로우 레이트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충분하게 못 밀고 가니까 얘가 땅 하고 닫혀버려요. 닫히면서 여기 이 시트와 여기 디스크 사이에 부딪히면서 데미지가 발생합니다. 데미지가 발생해요. 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쪽에 데미지가 가요. 소리를 내면서. 그게 바로 이제 채터링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채터링 현상이 왜 좋지 않냐면은 결국에는 이 데미지를 줘서 정상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유체가 있으면은 이게 유체가 만약에 그 유독성 유체, 그 인화성 유체일 경우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여기 새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터링 현상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터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는 이 100에서 열려서 분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5로 분출하게 해서 이 사이를 두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안전 밸브가 여기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안전 밸브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이렇게 나가고 여기도 안전 밸브가 이렇게 나가고 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같이 동시에 딱 열리면은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채터링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는 먼저 쭉 나가게 해가지고 여기에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줘.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후에 105바에서 얘가 열리게끔 해주면은 여기에 채터링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밸브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사이를 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5바 정도의 사이를 주는 게 그 채터링 현상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00바랑 105바 1.05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요거 제가 짚고 가자고 했잖아요. 화재 얘기가 여기 나와요. 화재 얘기. 즉, 추가 안전 밸브는 맞아.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 밸브는 설정 압력을 105바로 한다고 그랬어. 그냥 원래 있던 밸브는 100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 밸브는 외부 화재에 대비한 밸브가 아니고 화재를 대비해서 설치한 밸브는 여기에다가 또 추가되는 거야. 두 개가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또 추가하게 되면은 뭐 세 개째가 되든 뭐 그러한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얘는 110바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즉, 아까 봤던 1.1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전보건 규칙에 나온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1.1배가 되는 거예요. 100에 1.1배니까 110이 되는 거죠. 걔는 이제 화재 대비한 것은 좀 더 이따가 열리게끔 110바로 세팅을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넘어가면 안 되고 이 110바는 안 넘어가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죠. 얘를 또 넘어가게 해가지고 이쪽에 설정 압력을 두게 되면은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있던 압력 용기가 다 망가져버리죠. 터져버리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110바는 밑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제가 어떻게 좀 알 수 있었냐면은 즉, 이 원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API에 나온 거, 그 개념을 보면은 여기에서 110바 나오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Fire Exposure라고 되어 있을 때, 즉, 화재 사고가 있을 때 여기 보면은 뭐 Supplemental Valve라고 있어요. Supplemental, 보조해주는 밸브. 즉, 이 화재에 대비한 것은 보조해주는 그 밸브 개념인 거예요. 즉, 그 용량이 너무 커서 밸브가 두 개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 용량이 엄청 큰 그 배관이나 밸브를 위해서는 이제 두 개를 설치해라. 이렇게 1번 안전 밸브, 그리고 이렇게 2번 안전 밸브, 이렇게 설치를 해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또 보조적인, 이 서플리멘탈이라는 단어를 보고선 제가 그 감이 오더라고요. 얘를 봐야지. 여기다가 또 보조적으로 설치되는 그 화재 대비한 압력 밸브는 더 올라갔을 때,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여기 있는 압력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110바로 또 설정해 놓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샤 가이드 설명하는
그 수업, 호자 가이드의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그거 보면은 얘 코샤 가이드보다 더 중요한 게 얘가 베껴온 이 원문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서플리멘탈, 보조라는 그 단어는 여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공부한다? 그러면 얘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얘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가요. 이해도 안 가. 그런데 시험에서 이 코샤 가이드를 인용하면서 나오는 그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만 서브노트에 가지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거랑 막 꼬여가지고 복잡해지죠. 실무에도 써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 완전 실무에서도 죽은 지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채터링 현상이라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 안에 액체로 되어 있고 얘가 그 릴리프 밸브라고 치면은, 이 릴리프 밸브는 팝업 액션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유체, 물이 여기 가압이 되면은 얘는 물 같은 경우에는 비압축성이에요. 압축성이 아니고 비압축성입니다. 그래서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압이 되는 대로 곧장 여기를 열면은 그것과 비례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출이 되는 거예요. 분출이 되면서 분출이 되자마자 여기 무슨 딜레이가 없어요. 딜레이 되는 현상이 없이 바로 그냥 이 물이 이 밑으로 드랍되기 때문에, 분출된 게 물이 바로 드랍되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에 그 또 압력이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면서 이 디스크가, 이 빨간색 이 디스크가 똑빵 닫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데미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디스크랑 그 여기 시트 사이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채터링 현상이 사실은 액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증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나 증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맨 처음에 좀 새요. 이렇게 새면서 여기에 좀 지연시켜주는, 빌드업 해주는 이렇게 스팀이 여기 형성이 되었다가 누적되었다가 한 번에 빵 하고 열거든요. 그게 팝업 액션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세이프티 밸브의 개념인 거예요. 그것을 고려한 뭐 여기 주변에 어드저스트 링 같은 것들의 조정과 이 세팅 압력,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팝업 액션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뱉은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저랑 같이 보셨던 이러한 그 원문에 그러한 정의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저의 그 인강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뭐 PRV, PSV 그런 용어 차이는 또 무엇이냐, 왜 그러한 용어가 있고 어떤 게 다르냐, 이러한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그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실수가 많이 있고요. 늘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감독 업무를 하면서 그 엔지니어링 코드 앤 스탠다드도 많이 이제 끼고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좀 손 놓은 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용어를 봤을 때 뭐, 얘가 그 리던던시 개념인가 보다라고 그냥 무심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 자신 스스로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제가 좀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은 계속 채워서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다시 공유 드리려고 정정해서라도 혹은 번복해서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지식을 또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라는 것, 그것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게 가끔씩 실제 실무 지식도 쌓고 살아있는 기술도 향상시켜서 진짜 기술사가 혹은 지도사, 이렇게 기술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는 테리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